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관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동시에 법률을 제정하는 300명의 입법기관 중 1명을 뽑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자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정책 방향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정치의 수준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보다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지역에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 진행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부평구 을 후보자 4분을 소개합니다. 후보자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입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사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입니다.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입니다. 깨끗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호 6번 홍영표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입니다. 기후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입니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부평을 더욱 새롭게 민주정통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선원입니다. 네, 토론 진행에 앞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과 사회자 공통 질문, 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평구 현안과 공약에 대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끝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듣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제한과 더불어 몇 가지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의 경우 기조연설은 2분, 또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은 30초, 또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립니다. 자, 또 주도권 토론의 경우 후보당 8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후보에게 2분씩 드립니다. 자, 발언 시간 제한에 있는 만큼 이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빨간 숫자로 카운팅이 됩니다. 제한 시간 이후에도 질문이나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는 부평구를 국회의원으로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뽑는 자리로 국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 공표,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혹은 비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후보당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사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입니다. 2016년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기호 3번임에도 불구하고 31,340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고 이 감사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평의 공약을 채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 더 좋아진 이현웅으로 동네 곳곳을 돌며 부평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웅 공약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다. 역시 이현웅이가 부평을 잘한다. 우리 현웅이가 이번에는 돼야지. 격려의 말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웅은 정말 좋은데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2주 전 저는 국민의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을 비판했습니다.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지난주 귀국했고 지난주에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저 이현웅이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냈습니다. 저는 의료대란 장기화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시민사회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야당과도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대통령실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할 때 민심을 꼭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부평 사람 이현웅, 부평을 꼭 살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홍영표입니다.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최저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은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말뿐입니다. 힘겨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 보복과 탄압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민생에는 무능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도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악의 무능 정권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극단적 대결 정치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와 증오, 방탄과 선동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아픔을 깨닫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당대표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홍영표가 하겠습니다. 부평이 키우고 또 부평을 키웠던 홍영표입니다. 철수 2기의 GM을 살린 사람 홍영표입니다. 지역에 있는 군부대 6곳 전부를 이전시킨 사람, 50만 평의 시민공원을 완성할 사람 홍영표입니다.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사람도 홍영표입니다. 홍영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평의 지리도 모르고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보지 못한 소선은 해낼 수 없습니다. 부평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단 없는 부평 발전을 위해 저 홍영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부평 일꾼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 주민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깨끗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평 구민 여러분, 토론에 오기 전 인천의 전사 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녹색정의당을 찾으셨을까 생각도 들지만 갑작스러운 피해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갈산역 우림 라이온스밸리의 한 식당 사장님께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건물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줄었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상인분들은 경기 불안을 걱정하시고 우리 주민분들은 물가 인상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가계 경제에 때 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여름 폭염과 가을까지 이어지는 긴 장마와 태풍, 기후위기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총선을 맞은 지금 국민의 삶과 민생은 참혹합니다. 줄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전세 사기 피해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 일자리를 노동자들, 폭력에 안전하지 못한 여성들, 그리고 존재를 부정당하고는 장애인과 소수자 이주민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다중재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이없는 대파 850원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면직시킵니다. 무능과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이 중심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 정권 심판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만이 갈등만 부추기는 정권 심판 안 됩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국회의원 꿔주기는 나쁘끄러운 정치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지구 낯뜨거운 정치,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미래 정치를 열겠습니다. 부평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민주정통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선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안보 분야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5년간 보좌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로서 인천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의 실질적인 마스터 플랜에도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정의 운영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두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 70년 역사에 이렇게 무능한 정권, 이렇게 무능한 집권당 보셨습니까? 심판해야 합니다. 이대로 놓고 3년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심판할 기회도 없습니다. 심판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세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평을 주민 여러분, 인천의 대명사 부평을이 지난 10년간 정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부평 상권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부평 발전을 위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오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으로 큰일 제대로 해본 기호 1번 민주당 박선원 지지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심판합시다. 네, 네 분 후보의 기조연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즉 현안에 대한 질문들인데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모두 3개며 답변 시간은 후보들마다 1분 30초씩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부평구 청천동에 증설되는 데이터센터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상동 변전소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평 을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관련 시설은 청천동과 부천 상동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지만 특고합선 매립 지역 또 시설 설치 인근 지역이 주민 주거 지역인데요. 주민들은 전자파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및 상동 변전소 설치에 대한 입장과 함께 갈등 해소 방안이 있으시다면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홍영표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특고화 문제로 해당 지역의 주민 비대위와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자파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완공 후에도 전자파 문제 등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에 특히 호수공원에 있는 변전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국토부, 한전, 포스코를 불러서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인 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또 목감, 송도, 광명 이런 곳에 신규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수공원에 만들지 않고 다른 대안을 해서 GTX B노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응호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우리 지역의 핫 이슈였던 삼산동 특권 문제에서 저는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과 함께 삼산동 특권 문제를 같이 함께 싸웠고 승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놓고 반면교사 삼아서 방안을 찾아봅니다. 우선 주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책이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당들도 힘을 실어야 하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지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운동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백지화시키겠습니다. 국토부, 산업부, 한전, 인천시, 부평구청, 정당 주민대책위, 상동 호수공원의 변전소 문제는 이렇게 각계 기관들을 다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민관대책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전 그리고 인천시, 부평구, 주민대책위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함께 협의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시민들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으로 데이터 센터 문제, 삼산 호수공원의 특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선원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데이터 센터가 허가 받았습니다. 만 3년 전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계시는 힘 있는 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현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다, 전자파 문제 해결해 달라, 공사 강행 중단시켜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현 아파트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 국회의원 분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보입니다. 8층 높이에 가까운 이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사람 50에서 100명도 안 됩니다. 그분들 중에 얼마나 과연 갈산동 주민일까요? 그렇지만 이 갈산동 지역에서 나오는 전력 과다 사용하게 될 이 데이터 센터 3년 전부터 막았어야죠. 이제 와서 비대위 한다? 늦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철근 없이 지어진 아파트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때려 부술 각오로 전자파 차단한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동에 설치되는 변전소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이미 남양주 시청에서 각 관련 지자체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을 달라. 이제 와서 못 짓게 하겠다? 늦었지요. 저는 막겠습니다. 일단 막아놓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해법입니다. 네, 네 분 후보자들의 답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예. 죄송합니다. 자, 기호 2번 이현웅 후보의 답변 마저 듣겠습니다. 예, 청천동 1차 데이터 센터와 달리 청천동 2차 데이터 센터는 아직 허가 전이므로 주민의 동의 없이 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과 시행사, 주민 간 논의의 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의 답변과 같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듣고 앞선 내 집 앞으로 엄청난 전력이 지나간다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부평구청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저 이현웅은 법률 전문가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민과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GTX-B 특구와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상 부천 상동이지만 현실적으로 부평 시민의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변전소에 인접해 있는 북의 삼동에는 부일초등학교, 미래생활고등학교, 구산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삼부안신, 신명보람아파트 등 3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154만 볼트에 공급하는 특구와 변전소와 대형 환풍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자파와 대기오염, 소음 등 부평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부평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특구와 변전소와 환풍구가 이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당정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힘있는 국민의힘 후보 이현웅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 네 분의 후보자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또 옛 공병단 부지,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캠프마켓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설물들을 둘러싼 철거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옛 공병단 부지와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부지는 부지 관련 소송과 사업비 조달 마련에 어려움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자, 캠프마켓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 부지와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네 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웅호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활용 방안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녹지와 삶의 질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통계청 녹지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17개 시도 중 녹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평은 33% 정도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녹지가 낮습니다. 저는 부평의 허파인 부평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3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지 비율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A구역에 들어서는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은
대형 대학병원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병단 부지에는 주민들의 쇼핑 요구를 반영하여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산곡역 주변에 지금 문화주택과 산곡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가 온통 아파트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공병단 부지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통과 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법을 같이 찾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부평에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50여만 평에 가까운 새로운 부지, 부영공원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추진해서 어느 곳보다도 좋은 부평의 신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원도심이 아니라 부평 신도심으로 인천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 미래도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제3보급단 그리고 부평 국가산업단지 삼산 4지구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새롭게 들어오고 더 이상 부평의 전통산업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캠프마켓은 부평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어린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세대가 쉴 수 있는 힐링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 정원 함께 포괄하는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병단 부지는 부평의 랜드마크형 산업계획이 추진 중인데 복합 쇼핑몰에서 최대한 상업 면적을 늘려서 우리 부평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쇼핑하지 않고 부평에서 돈을 쓰게 해서 부평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복합 쇼핑몰 유치 이현웅이 하겠습니다. 공병부대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는 제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부평구청은 예비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준비 중인데요. 전체 연면적 25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상업시설, 종합병원, 오피스텔 등을 계획했습니다. 이 중 상업시설은 약 12,000평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은 대형마트 수준입니다. 이런 기회의 땅을 마트 수준으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저 이현웅은 부평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휴양, 레저, 문화 등 대형 복합 쇼핑몰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시민, 특히 상곡 청천, 뉴타운 지역 주민 중심 협상단 구성과 부평구청, 인천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면 최종 승인권자인 인천시장에게도 건의해서 최대한 시민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3보급단 및 507 여단 부지에는 부평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유치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인재들이 부평으로 모이게 하고 청년을 모이는 부평으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캠프마켓에 설치된 제2의료원은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여성 난임센터를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 출생률 높은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부평은 전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50만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프마켓 제3보급단을 잇는 도심에 50만 평의 공원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50만 평의 공원에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 그리고 음악과 미술이 있는 테마 도서관,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오랫동안 추진돼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시간과 예산 확보가 가장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약 1조 이상이 소요될 이런 거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홍영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에서 이런 도심 공원을 함께 꿈꾸는 주민들과 함께 더 좋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구상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부평구 역시 2020년 전후부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는 이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비전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비전에 부합하는 저출산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이것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소멸하느냐, 국가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모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지금 0.7이라고 하는 합계 출산율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인천, 서울 0.62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자산, 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맨 먼저 주거, 누구나 주거를 가질 수 있고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주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주택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중에 그 주택을 분양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결혼하기 때부터 아이가 아직 없을 때라도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첫 아이가 나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두 번째 아이가 나면 아예 5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을 아예 없어지고 나머지 세 번째 아이가 나면 1억 전체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나라가 보육, 출산, 주거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출생률이 올라가고 그래야 국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 국가주도 저출생 해소 방안으로 육아 지원책이 주로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에 4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서 남성 근로자의 120일 육아휴직 의무화를 추진해서 여성 독박 육아를 해소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 등의 고용주들의 부담은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가족 양립을 위해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가정을 위해서 야간 주말 보육 제도를 추진하고 초등 저학년 가정에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자녀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유아 응급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판교와 화성에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평의 제3보급단을 신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출생률 제고의 근본 대책인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얼마 전 발표한 3자녀 이상은 대학 등록금 무료화 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해법으로 일단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부 줄이는 그러니까 대출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 문제는 복지가 아닌 미래세 투자의 관점이므로 정부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국가의 전환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돌봄과 보육 등을 넘어서서 양성 평등의 문화를 직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정활동 중에 난임치료 소득공제학대법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13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만들었고 만들거나 개선했습니다. 8개 학교에 급식실도 개선했습니다. 20개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개선해서 어느 지역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프마켓에 들어설 제2인천의료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보급단 내에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과학, 음악, 미술의 이런 테마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놀이터 등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출생 해법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의 작년 출생률이 0.64입니다. 심각하죠. 여성 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돌봄 친화도시, 생태환경 친화도시, 노동 친화도시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결혼관계든 동거관계든 혹은 가족으로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20년간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주택의 질, 평수도 대단히 중요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 4일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육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조건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치 안 보고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그리고 성평등 돌봄, 사교육비 경감 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생률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평이 0.64인데요. 부모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손주 세대가 되면 9분의 1이 줄어드는 재난입니다. 같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들은 공약에 대해 개별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개별 질문은 30초, 또 답변 시간은 각 1분씩 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우선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고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인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조금 혼돈스러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준비하면서 입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미래 정치를 생각했습니다. 위성정당의 문제는 두고두고 한국 정치 퇴행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는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부평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법부는 과거에 살고 행정부는 현재에 살고 입법부는 미래에 산다. 저는 입법부 국회의원 후보로서 대한민국과 부평의 변화,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는 기후배당으로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산업전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막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 4일제 도입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돌봄교육법 제정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한국GM 먹튀방지법을 제정하고 친환경 미래차 생산 기지로 한국GM이 인천과 부평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평공원, 부영공원, 미군기지 3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숲을 조성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좀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원 후보 30초 질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응호 후보님의 공약 방향에 대해서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나아갈 길,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큰 그림, 방향, 원칙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또 그
그래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단계적 절차랄까요? 목표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참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이 그 당명까지 그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30초 사용하셨는데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웅호 후보님? 질문이 없었는데. 네, 일단 제한 시간은 다 쓰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네. 1분 그러면 드립니다. 질문은 녹색정의당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박선원 후보님이 녹색정의당을 이야기해 주셔서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그리고 정의당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함께 실천해 왔었던 녹색당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의 가치를 잘 실현해왔던 정당 정의당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드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분들 혹시 사업자들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녹색과 정의, 노동이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기후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생, 권리를, 삶을 지키겠습니다. 네. 자, 이현웅 후보도 김웅호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노동파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노동조합에서 무료 상담을 했었습니다. 인천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에 민주노총 인천지부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노동자 편에 서왔었지만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이 법을 통해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동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급제 또한 다소 혼란스러운 건데요. 저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에 과연 급여 체계, 월급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진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노란봉투법을 무참하게 거꾸로 막아버렸습니다. 국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음번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좀 바꾸어서 노동자들의 건강한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는 정권은 나쁜 정권입니다. 예, 홍영표 후보도 김웅호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평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GM입니다. 2018년 한국GM의 위기 때 홍영표가 살렸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웅호 후보도 그 먹튀 방지 이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경우에 법안을 낼 경우에 초당적 협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초당적 협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는 이 과정에서는 정의당 의원들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는 뜻 있는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크게는 민주당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한국GM 위기 당시에 홍영표 의원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미래발전 전망이 제시되지 않은 채 맺어진 그때 당시의 사항이었습니다. 8,100억이 투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대로 관리되는지 이 문제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한국GM 문제에 있어서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약 발표인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의 행복시대 부평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공병대
제3보급단, 캠프마켓, 부영공원 약 50여만 평을 경제, 산업, 문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로 부평이 철도와 도로에 갇히지 않고 더 넓게 더 크게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과 거점별 상업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굴포촌 복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부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핵심 공약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생활비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더 가볍고 지갑은 두텁게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세금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영업 지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토록 하고 가맹점의 본사 갑질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산, 부계, 삼산, 노후도시 선도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 법률행정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GM 부평공장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GM 본사 달려가겠습니다. 협상하겠습니다. 노조와 한국 GM 부평공장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한국 GM 미래차가 부평공장에 생산돼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생산 거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평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쾌적하게, 완전히 행복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공약 2분 들었고요. 상호 후보들의 개별 질문 듣겠습니다. 먼저 이현웅 후보께서 박선원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부평지행공장은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선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참 보도에 따르면 GM 본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보도는 캠프 정책국장이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GM의 투자 유치와 그 전의 국정조사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산업은행과 GM 간 비용 분담 합의에 따라 한국 GM이 개발비로 연간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에 대해서 한국 GM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 해결책을 설명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하 17.8%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GM 본사에서 더 이상 부평공장에서 철수할 그런 빌미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산업은행에서 더 이상 출자를 유지하지 못하겠다 하면 국정조사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죠. 압력이라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GM 본사의 투자 3월 8일 날 PHEB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은 경제 경영 전략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차의 선도 기지가 될 수 있는 부평공장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홍영표 후보가 박선원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선원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삼보급단부터 삼산 4지구까지 첨단 산업 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산 4지구는 이미 주거 상업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17년 만에 개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산업 밸리를 지정하면 모든 도시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또 그간에 법적인 다툼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사업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알고 공약했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삼산 4지구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었죠. 조속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땅을 개발할 때 이제는 반드시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홍영표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인구가 밀접한 곳, 우리 부평 국가산단 옆에 제4지구에 소규모의 그러나 첨단,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와
지식 산업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산 사지구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 수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소와 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첨단 산업을 삼산 사지구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답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엔 김응호 후보께서 박선원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 후보님이 부평에 처음 오셔서 부평구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님 공약에 경인선 지하화 통한 단절된 부평경제 생활권 통합 이 내용이 공보물 책자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경인선은 부평 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하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 끝도 부평 을 지역에만 지정한다고 합니다. 부평구의 일신동, 부평동, 십정동은 어떻게 합니까? 참 시각과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평 갑의 노정면 후보와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평 갑을 그것은요 선거구 획정상의 편의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평은 갑을의 구변이 없습니다. 같은 생활권입니다. 을에서 살면서 갑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갑에서 일하면서 을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평 전체를 놓고 경인선 지하화 문제, 경인고속도로 이것을 지하화하면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부평이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도심 부평이 아니라 신도시 부평, 문화가 있고 공원이 있고 쾌적한 삶이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는 완전히 새로운 부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갑을 의원들 사이 안 좋았어요. 이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영입인재 14호 노정면 하나가 돼서 부평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미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의 공약 2분 듣겠습니다. 제 공약은 부평을 살리는 3개 축으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호선 급행 노선으로 대표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와닿는 공약입니다.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4호선 급행 다음으로 7호선 급행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님도 제20대 총선에 이어서 7호선 급행 노선 도입을 공약으로 내셨고 박선원 후보님도 그렇습니다. 부평 시민을 위한 7호선 급행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둘째, 공병단 부지의 복합 쇼핑몰로 대표되는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천 부평은 서울 경기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인프라 등이 부족합니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서 모이는 부평, 찾아오는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부평은 역외 소비 지출 40.7%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 유인 방향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로 순환되게 해야 됩니다. 셋째, 부평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부평지행 공장 전기차 생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부평 국가산업단지 혁신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지식산업센터 신산업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제3보급단과 507 여단 부지의 부평 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경제를 살릴 4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여당 후보 이현웅은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를 설득해 기획력, 추진력, 예산 확보로 부평을 반드시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부평 경제 패러다임을 바뀌면 부평의 골목 경제도 살아납니다.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부평의 경제부터 살려내겠습니다. 각 동별 공약을 보시고 더 건의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자, 공약 관련 질문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후보께서 이현웅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현웅 후보께서 청천대로를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박선원 후보도 같은 공약입니다. 아마 선거 때라 이렇게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7호선 상공역이 있어서 지하차도는 안전상 기술상 지하차도 공사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우회 도로가 없어서 어떻게 그 교통 대란에 대처할 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공약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일단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식 명칭은 마장로인데요. 이게 상공역에 이르기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외도로도 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하화 시키는 동안에 대체 교통수단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1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지하화건 또 도로를 넓히고 특히 지금 기부 체납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를 넓히는 부분이건 교통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청천대로 정확하게는 마장로의 일부 지하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응호 후보가 이현웅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후보님이 7호선 급행주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책자의 동공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산공역, 부평구청역, 삼산체육관역을 정차역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굴포천역을 다 빼고 섰는데 이거는 급행이 아니라 완행이에요, 완행. 실제 굴포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토론회 때 의견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정차역은 어떤 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행이 이루어지면 상공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확장이 되면 역이 지금보다 7개, 10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공역,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 3개 중에 1개 정도 정차할 수 있게 되고요. 소요 예산은 5천억 원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미 4호선보다 7호선, 4호선을 먼저 하고 7호선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이것을 앞당기면 더구나 지금 거기에는 3개 선로가 깔아져 있고 일부에는 피난선로 4개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깔면 되고 다른 데는 2개를 4개로 늘리는 것이면 하나만 더 깔면 되고 5천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이미 철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차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3개 역 중에 한 군데만 서도 적어도 완행으로 한번 옮기면 30분 내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박선원 후보도 이현웅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7호선 급행열차 좋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분 이내는 아니겠죠. 30분대가 아마 목표일 것입니다. 39분, 40분 이 정도 걸릴 텐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 부평 갑 우리 동지인 노정면 후보는 부평구청역을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많은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거 하나는 실행해야 되겠다 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자립주도 청년 같은 경우 기쁨 나눔 지원센터를 그 지속적으로 자문해서 자립주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예방 작업도 그리고 그 자립주도 청년이나 기타 여러 청소년들에게 국가적으로 함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관청이 함께 키우는 보육과 또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혼모 방지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청소년 범죄 예방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자립주도 청년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정들에 있어서 사전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공약 발표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공약 2분 발표 듣겠습니다. 홍영표는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7가지 새로운 미래 공약 그리고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 구민의 4대 여명 이렇게 734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7가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약 그리고 부평 경제를 키울 수 있는 부평 경제 점포업 등을 포함한 3가지 그리고 부평 구민들을 위해서 꼭 실현해야 할 4가지를 734 공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부평의 시민들을 위한 도심공원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3보급단에는
어떤 테마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요새 도서관은 음악과 미술,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서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최첨단의 이런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때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굴포천의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부평구청에서 아라뱃길까지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분리하고 더 환경을 개선하는 약 1,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의 어떤 문화예술의 공간, 또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산 4지구에 부평 제2 아트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아트센터가 있지만 이 삼산동 쪽에서 좀 멀고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평 제2 아트센터를 통해서 삼산동의 문화예술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 관련 질문을 들을 텐데요. 먼저 김응호 후보가 홍영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에 한국GM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특별난로 근로감독을 통해서 비정규직 불법 파견이다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은 과태료도 안 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서한까지 보내시면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왜 안 만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회피만 하고 있는 한국GM 경영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비정규직의 해법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한국GM의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우선 올 1월까지 비정규직 800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2018년 구조 조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한국GM은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GM의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과제와 함께 그 고용 유지를 필요로 하는 특히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비정규직 하나의 문제만 보고 우리가 그 한국GM의 지금 현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박선원 후보, 홍영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홍영표 후보님,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께서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민 그리고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홍영표 후보님으로부터 많은 자문과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부평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 성범죄도 많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네. 지금 인구 변동에 따라서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부평이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되는 어떤 노동력, 일자리 때문에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소년들의 성범죄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이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직간접적인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웅 후보도 홍영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신 공약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주기마다 공약을 거시는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있고 또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부평의 낙후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저 또한 3지대 후보로 나와봐서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미래 당명처럼 새로운 부평을 위한 경제 관련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GM이 친환경차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14년 15년부터 부평의 스마트 그린 산단 대전환을 위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부평의 유안이라든지 그 부평 IC에 있는 대우 자동차 자리의 어떤 테크노센터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첨단 사업과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부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평은 이 사업들을 더 고도화하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후보분들의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부평구의 현안과 공약에 대해 주도권 토론을 이어갑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주도해 상대 후보들과 토론하는 방식인데요. 후보들 간 서로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고 모든 후보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질문해야 합니다. 또 답변 시간을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원활한 토론을 위해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한 차례 발언을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은 후보당 총 8분씩 드립니다. 사전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8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현웅 후보님, 부평 경제 살리는 건 매우 중요하죠. 공병대부지 제대로 살려서 부평에 복합 쇼핑몰 만듭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시는 부천이나 다른 곳으로 쇼핑 가지 않고 부평에서 번 돈 부평에서 쓸 수 있게 해서 선순환 경제 동시에 상승 경제 효과를 함께 만듭시다. 그렇게 보면 241만 명이 가입한 인천 이음카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인당 매월 50만 원, 10%까지 캐시백을 지급해서 인천 시민의 생활비 경감, 지역 상권 활성화, 무엇보다도 재래시장과 무엇보다도 자영업 위해서 이 돈이 얼마나 잘 쓰였습니까?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자영업 하신 분, 재래시장 다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없앴습니까? 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못 살게 합니까? 왜 갈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서민의 지갑을 뜯어서 부자에게 줍니까? 왜 이것조차도 못 지키면서 무슨 힘 있는 야당 후보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공병단 부지에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에 스타필드 곧 착공합니다. 근데 여기다 또 스타필드 가져온다? 그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여기도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이 건설 전체를 운영하는 시행 책임 회사가 있고 구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규모와 우리 지역의 소비자 규모에 맞는 복합 쇼핑몰의 최대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자영업자부터 보호해야 된다. 토론 질문하실 라고 수 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이음 예산 2년 연속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대폭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자,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현웅 후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30초에? 30초 이상 답변하실 수 있고요. 제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은카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은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은카드는 지금 완전히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인천시에서 저도 이은카드 사용되지만 인천시에서 현재 30만 원까지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10%, 3억 원 이상은 5% 이렇게 지원해서 3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천시 예산으로 유정복 시장이 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고 저는 이은카드는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박선원 후보께서 예, 제지하실 수 있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많으셔서. 예, 주도권 갖고 계십니다. 네, 스타필드를 청라에서 착공하는데 우리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스타필드 쪽 만나서 이야기해 봤습니까? 스타필드에서 청라에도 짓고 우리 부평에도 짓겠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부평에 새로 인구 유입이 되는 만큼 복합 쇼핑몰을 최대로 정말 문화까지 결합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필드 부분은 정정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후보님? 일단 이현웅 후보께 예, 질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스타필드 같은이라고 했지 스타필드가 아닙니다. 스타필드 사이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럼 아까 청라를 얘기하셨는데 부평 계양만 합쳐도 80만입니다. 부평 계양 80만에 아무런 백화점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될 게 코엑스 같은 경우 계속 죽어가다가 코엑스 중간쯤에 가장 중요한 별마당 도서관을 지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복합 쇼핑몰이 잘 됐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는 아니다 이거죠. 와 같은 스타필드와 규모. 같은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과 계양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대 복합 쇼핑몰 그렇습니다. 접근 자체는 좋지만 우리 자영업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인구가 입주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대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맞다. 동시에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된다. 예, 당연히 그런데 자영업자 문제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께도 다음에는 예.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잘 답변해 주셔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다 이런 마음입니다만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줄고 있죠. 인천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청년 인구만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나은 GM 공장, 좀 더 나은 아트센터, 굴포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해 가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 제시는 전적으로 옳으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여성들이 안전하게 주거 생활이 돼야 하고 1인 가구의 안정성, 치안,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후보님께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정할 겁니다. 저는 청소년의 안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뭐 경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청소년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연결해서 우리가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평 제2아트센터를 삼산 사지구에 넣는다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갑을 민주당 노정명 후보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프 마켓에 아트센터를 좀 제대로 된 걸 지어서 우리 부평 주민만이 아니라 인천 분들도 다 함께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산동에는 우리 삼산동을 위한 아트센터는 구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요. 제2아트센터를 삼산동에 갖다 놓으면 사지구에 갖다 놓으면 부평 분들은 아주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부천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산 들여서 지어놨는데 부천 분들은 활용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호수공원이 부천 땅에 있는데 이용은 우리 부평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후보님께서 강조하시는 50여만 평 또는 그 이상의 전체적인 계획 구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 구상 속에서 제2아트센터가 좀 더 좋은 입지에서 더 많은 우리 부평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재검토는 어떠신지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질문은 김웅호 후보에게도 드리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30초 정도는 김웅호 후보께서 답변 시간 있으십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럼 답변도 못합니다. 시간을 주도권을 좀 맞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선원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을 못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못하셔서 제가 스스로 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약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부평 을지역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평동, 일신동, 십정동까지 다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총량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1야당 후보가 그런 가능성 없는 공약 내는 거 맞지 않습니다. 네. 자, 박선원 후보의 주도권 8분 종료가 됐고요. 불충분했던 질의와 답변은 다음 주도권 순서에서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현웅 후보,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의 주도권 8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홍영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남아다 현수막을 거신 걸 보면 이재명 당대표 심판, 윤석열 대통령 심판 등 모두 심판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시적인 현안보다 구체적으로 부평을 위한 홍영표 후보님만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동네별로 제가 선택해서 주민들께 공약을 했고 그 프랜카드를 건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은 사실 경제 무능하고 또 민주주의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사당화 이런 문제로 해서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김웅호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김웅호 후보가 내거는 핵심 공약이 민생 정치인데, 김 후보께서 부평 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 실질적인 민생 정치 방안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산동에서 만난 우리 식당 사장님께서 저리로 장기간 대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정책 실시하겠습니다. 한국 GM은 친환경 미래차 생산 기지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제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연동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박선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은카드 말씀하셔서 이제 이은카드 제시하면 혹시 박 후보님 부평에서 이은카드 써보셨나요? 언제 발급받으셨나요? 혹시 캐시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완전히 취소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유정복 시장이 유지는 하고 있고 단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끌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그 국회에서 일개 의원으로 예산을 끌어올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는 정부 여당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 좀 의문이고요. 저는 힘 있는 정부 여당 후보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세종시를 제외하고 아까 역외 소비 유출률 1위입니다. 아까 자영업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형 복합 쇼핑몰을 만든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죽느냐, 부평 지하상가가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코엑스몰이 다 죽어가다가 신세계사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상업시설 일부를 바꾸면서 별마당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도서관을 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곳이 문화 인프라가 되니까 상업시설도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복합 쇼핑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영업자까지 다 잘 됩니다. 네. 부평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평에 백화점 하나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이 결코 자영업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은카드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현재도 끊긴 건 아니다. 이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한번 의견 여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 예산 대폭 삭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거 정정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언제부터 편성되냐면요. 매년 2월 3월부터 각 부처에서 편성이 들어갑니다. 국가재정회의 5월 달에 하고 8월 이후부터 편성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거 제가 해봤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예산 다 따오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박선호 후보님 여기 공보물이 있는데요. 공보물 좋은 내용이라서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상국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포천 상국천. 그런데 이게 사실 예비 홍보물 때도 동일한 잘못이 있어서 제가 이거 고치시겠지 하고
민주당 관계자한테 다시 얘기했는데도 본 공보물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삼국천은 부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의령군에 있거나 경기 양평군, 충청도, 전북에 있습니다. 공보물에 기재된 삼국천이 청천동에서 굴포천을 합류하는 2.19km의 천이라면 이게 예비 공보물에도 잘못 적혀 있고 본 공보물에도 잘못 적혀 있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이 캠프나 또 후보자께서 부평의 지명을 모르는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부평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이현웅 후보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산곡천이고 산곡역이고 산곡동입니다. 굴포천과 산곡천 지류를 연결하자 하는 것을 부평 갑을 공동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가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웅 후보가 사과하라고 했는데요.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제대로 똑바로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사과하는 정치인이 좋고 저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박 후보님 공약에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이 있고 또 이제 후보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의 본령은 심판해야 될 정권이 있으면 심판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 타협 아닙니까? 그럼 그 많은 공약 실현을 통해서 많은 예산과 입법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정권과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또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이현웅 후보 큰일 해봤으면 알 텐데요. 국제협상에서는요. 강경파끼리 협상하고 강경파끼리 타협하고 강경파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국정원에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정부 어떻게 다루는지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잘 압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이재명을 지키겠다 지켜야죠. 펜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이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야당 지키겠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경파도 있어야 되지만 비둘기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뒤로는 또 저녁에는 최소한의 서로와의 도의를 지키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지지 않는 정책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야당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 부분들이 좀 심판, 지키기 이런 부분만 되는 것 같아서 과연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지 않게 하는 이런 중요한 과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심판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지지 않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공공개혁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재부 실국장, 외교부 실국장, 국방부 실국장님들, 국정원 실국장 다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부하고 싸울 건 확실히 싸웁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정부 안에 있는 관료들과는 협력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좋은 부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현웅 후보의 주도권 8분 모두 소요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웅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상곡, 세월, 청천천을 잇는 굴포천으로 있는 물길 있기로 부평 기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김웅호 후보의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슬로건에 기후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후보님이 얘기하신 1도를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받고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평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평 공원과 삼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질도 높여내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1%대 경제 성장률,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홍범도 문제, 부산 엑스포 실패, 김건희의 명품백 이런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되돌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현웅 후보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희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물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특히 정부는 유능한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게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런 것에 좀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역사 전쟁을 벌이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해 왔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도 다른 정당도 바뀌어야겠지만 국민의힘도 보다 좋은 보수 정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쓴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선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선훈 후보는 지금 옥중에 있는 송영길의 뭡니까 소나무당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부평에 오기 전에 불과 한 20일 전에는 서구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평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혁신 통합공천 한다면서 박지원, 정동영 같은 구태 정치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이현주, 양문석 같은 막말과 분열의 상징인 그런 사람들을 공천했습니다. 특히 양문석은 최근에 어떤 불법 대출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이런 공천을 하면서 홍영표를 민주당에서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홍영표 의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흠모해왔고 롤 모델로서 정말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모두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소나무당 부분은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난 송영길하고 정치 행보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저기 거기서 맞춰주시고요. 예. 저는 지난 그 송영길과 홍영표의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의 최대의 희생장입니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이 마치 검찰의 탄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조직사무부총장 이정근의 녹음 파일에서 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정치 검찰의 공작이고 탄압입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홍 후보님이 송 대표님과 어떤 악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서구에서 왜 부평으로 왔느냐 객관적인 사실만 질문하셨는데요. 얘기를 했잖아요. 서구에서 왜 부평으로 왔느냐. 부평에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제가 채점한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0% 드셔서 마이너스 30% 감점 받으셨다 하는 말이 있고 당에서 결정해서 온 겁니다. 경선 붙였으면 저는 해서 이겼을 겁니다.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이번에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자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에도 송영길 후보의 부인이 직접 부평 을에 있는 민주당원들 우리 구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박선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뭐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무리 이렇게 부평 을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장만 주면 아무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이제 삼산 제4지구에 부평 제2 아트센터를 짓겠다 이랬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지역의 법적인 분쟁이 시작된 게 17년입니다. 17년 만에 이제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하는데 거기다가 첨단 산업 단지를 들어서겠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이걸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 모르시는 있는데 거죠. 그건 주거 상업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행정 절차를 좀 아십니까? 행정 절차를 알면 도저히 아무리 선거 때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늦어졌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겨우 좀 수습을 해서 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삼산동이 문화예술의 어떤 환경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음악과 미술이 있는 테마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최대 식물원 등 여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만 평의 공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아무리 첨단 산업이지만 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이 부평에 어디에 더 이상의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을 너무 모르고 서구에서 선거운동하다가 갑자기 부평으로 와서 20일 만에 당선될 수 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박선호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인 홍영표, 또 송영길 지금 옥중에 있는 전 대표가 보낸 어떤 자객 공천의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정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부평의 주권자들이 부평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게 결코 아니고 부평의 주민과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치가 이런 식으로 정말 당을 사당화하고 사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겠고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속에 맺힌 게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경선했습니다. 저는요,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위 10%, 30% 감점 받으신 분, 제가 경선에서 깔끔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환경 자체가 저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삼산 1동하고 2동 쪽에 아트센터 필요합니다. 근데 왜 삼산 4지구에 넣냐고요. 거기 예. 부천에 더 가까워요. 시간 그래서 관계상 여기까지 우리 동네 안에다가 듣겠습니다. 짓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8분 아니면 더 주도권 크게 제대로 짓자 이 여기서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모든 후보들께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의 여부만 한번 답을 해주시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현웅 후보님부터. 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네,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홍영표 후보님. 네.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재원 문제도 생각을 예. 하면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후보님. 이거는 언뜻 좋은 질문 같지만 대단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100% 탕감입니까? 전액 탕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요 질문을 답변하세요. 드린 거는 요 질문과 관련돼서는 제 주도권이에요. 제가 질문이에요. 일단 네, 요 김웅 후보님. 관련해서는 질문 뒤에는 사실 30초 기회는 드려야 이따 됩니다. 개별 질문을 다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30조 원 중에서 약 3조 정도, 7%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 만기 상환 연장 정도를 임시 대응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 중에 하나로 부채 탕감을 제안드린다라고 하는 거 우선 말씀드립니다. 개별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 이현웅 후보님. 저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발의했었던 김건희 특검법 이번 22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 다시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현웅 후보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기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특검 진행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수사 절차를 볼 수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다면
사실 현 상태에서 특검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37번 나옵니다. 어머니 최은순 27번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공범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상식으로는.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그리고 48건의 시세 조정 주가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22년 1월에 소환 통보했는데 불출석했어요. 22년 5월 달에 서면 조사로 끝났습니다. 23년도 2월입니다. 이때 소환 조사 필요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죠. 저는 녹색정의당 김 의원은 조세정의 그리고 사법정의를 제대로 씌우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52분 클럽 특검법 재발의하겠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선원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아닙니다. 잠깐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제가 답변을 말씀드렸어요. 박선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말씀드렸어요. 박선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GM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 GM의 위기는 민주당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우자동차 2002년도 대우자동차 헐값 매각, 그리고 2018년도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위기, 법인 분리 전부 다 민주당 정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 망하는 거예요. 문제 뿌리를 제대로 보십시오. 민주당 정권 항상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했고 항상 일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타협하고 협상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GM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입니다. 왜 공격해야 될 대상인 보수 정권은 공격하지 않고 날마다 민주당만 물고 늘어집니까? 제가 격조 있게 토론하려고 하는데 품격을 지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정권 비판은 제가 더 엄중하게 우리 박선원 후보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 대우자동차 헐값 매각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GM 경영 위기, 한국 군산공장 폐쇄 2018년도에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GM 위기가 그렇게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니까요. IMF가 왜 왔고 대우자동차가 왜 그런 식으로 헐값 매각이 됐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예외 없는, 전례 없는 그런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까? 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을 김대중 정부에서 막아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군산공장 폐쇄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 게 하나도 없는 노동당 계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이 벌어졌고 위기는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원인을 지적하십시오. 원인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에 대한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공약에도 먹튀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을 제정을 통해서 한국 GM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홍영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삼산동 특권 문제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 주민들도 그렇고 홍 후보님이 한전의 입장에서 자꾸 조정하려고 한 거예요. 촛불 집회에도 잘 참여하시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자파 관련한 법안은 작년에 냈고 그 전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산동 특고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잘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그 촛불 집회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겨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정의당도 저는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홍 후보님 요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이 이 삼산동 특고합이 발생됐던 20대 국회 19년 10월 이후에는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28건의 법안 발의를 하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80여 건 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삼산동 특고한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민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했고 민관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전자파의 위기 문제는 상동 호수공원의 변전소 문제하고도 또 연동돼 있습니다. 전자파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민들의 건강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싸워왔는지 제가 참 의문이에요. 두 분 다 박선웅 후보님, 이현웅 후보님 삼상동 특구원 문제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네, 홍영표 후보님께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이 동의 없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계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관협의체에는 그렇게 정당들도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해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 5번 김흥호입니다. 네, 제가 이거 답변 드려야 네, 30분. 일단 김웅호 후보가 주도한 8분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 남은 이야기는 뒤에 있는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네 분 후보의 열띤 수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미처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각 2분씩 드립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봄이 오면 부평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만큼은 이현웅으로 부평을 제대로 힘있게 바꿔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고선생 이선생 아들 이현웅, 경기호복집 아들 현웅이가 부평 주민을 제대로 섬기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4년 임기제 공직자가 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 아래서부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인권변호사, 노동변호사, 경제변호사로 활동했고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제대로 써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 고향 부평, 인천에서 가장 활기차던 그 부평. 저 이현웅 부평을 다시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저 이현웅 부평을 살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저 이현웅 부평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부족한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돼서도 대통령 당대표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민심을 전달하고 할 말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도 이 초심 변하지 않고 오로지 부평 주민 여러분들만 섬기고 부평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저 이현웅이 걸어온 길을 봐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돼서도 주민 여러분들께 떳떳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평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 일 잘하는 젊은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이현웅 미치도록 부평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평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평을 위해 정말 필요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저 기호 6번 홍영표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평과 약속을 지킨 사람, 부평의 일자리를 지키고 부평의 지도를 바꿔낸 사람 홍영표입니다. 교육 환경의 질을 높여 아이들과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든 사람 홍영표입니다. 군부대 이전부터 굴포천, GM까지 확실하게 해결한 사람이 홍영표입니다. 부평은 멈춰설 수 없습니다. 중단 없이 확실하게 부평 발전을 완성할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저희 공약 100개서 내는 급조된 낙하산 후보가 부평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홍영표를 경쟁자로 보고 경선에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원과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구태막말 방탄 공천을 하면서 홍영표를 매려낸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부당한 공천이었고 사당화를 위한 사천이었습니다. 홍영표를 지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홍영표를 선택하는 것이 막말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과 한국 정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4월 10일은 부평구 국회의원은 이재명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의 시민, 주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당대표 공천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평 구민 여러분의 공천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평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저 홍영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평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부평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부평을 위해 진짜 일 잘할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되시죠? 저는 부평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평의 허파인 부평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운동, 그리고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었던 삼산동 특고합 저지운동,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부평에 처음 오거나 왔다 갔다 이당저당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부평을 지켜온 사람,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당 부대표로 중앙정치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 대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5번 김웅호, 정권심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의 과정은 무능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사입니다. 제대로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립과 갈등만 커지는 정권심판 안 됩니다. 위성정당 국회의원 꿔주기는 나쁘끄러운 정치입니다. 뜨거운 지구, 나쁘끄러운 정치,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저는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기후정의법, 민생과 노동을 살리는 노란봉투법,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돌봄의 국가 책임을 담은 돌봄기본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을 위해서, 부평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 5번 녹색정의당 김웅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후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존경하는 부평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선원입니다. 이당 저당 떠다니다가 선거에 지니까 완전히 이사까지 갔다가 선거 때 다시 와서 부평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 그러시면 안 되죠. 또 제가 존경하지만 경선했으면 제가 이겼습니다. 그 경선판 왜 못 만드셨습니까? 힘 있는 의원님께서.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저는 그러나 존경하는 홍 후보님을 끝까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대로 둬선 안 됩니다. 바꿉시다. 심판합시다. 이제 부평을 대표 선수 박선원이 왔습니다. 무능하고 독단적인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심판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꾸고 부평을 더 새롭게 만들고 부평 행복 시대를 함께 엽시다. 부평 경제 제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3보급단 부지 금싸라기 같은 땅 첨단 산업 유치하겠습니다. 부평 국가산단과 제3보급단의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고 젊은이가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부평 전체를 시야에 두고 재개발, 재건축 확실하게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용적률 높이고 분담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법률 행정지원센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 지켜내겠습니다. 공병대 부지에 복합 쇼핑몰 문화센터 최대 규모로 유치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평 상권을 제대로 키워서 우리 자영업도 즐거워하는, 우리 자영업이 새로운 사람들이 소비자로 오니 정말 좋다. 부평 내부에 더 큰 돈, 더 많은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이 믿고 일을 맡긴 기호 1번 박선원, 국정원 청와대에서 일했고 인천광역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믿고 뽑아주십시오. 기호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한 많은 공약들과 또 절실한 마음들이 당선 후에도 끝까지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쉽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유권자들의 투표로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작은 기회가 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합니다.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을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